미나는 점점 더 심해지는 신체화 증상과 정신적 고통 속에 결국 병원에 정신병동으로 입원한다. 그녀의 불안과 고통은 사회적 압박과 개인적 갈등이 만든 깊은 상처였다. 현실은 무자비했고 그 어떤 조력자도 그녀의 정신적 붕괴를 막아내지 못했다.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 미나의 자리는 결국 친정엄마가 대신한다. 그러나 엄마는 미나를 향한 애정과 동시에 무거운 기대와 소유욕을 품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자유롭지 않은 노동임을 알면서도 엄마는 또 다른 세대의 노예처럼 그 책임을 떠맡는다. 미나는 병동에서 고립된 채 과거의 자신과 현실의 고통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 사회는 그 누구도 완전히 지켜주지 않는다. 그녀의 싸움은 개인의 싸움으로만 남는다. 삶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 무엇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미나는 조용히 하지만 고통스럽게 흔들린다. 미나는 병동 안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집중할 시간을 얻었다. 고통에 무너져 쓰러졌던 몸과 마음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다.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속에 작은 위안이 자리 잡았다. 반면 집에 남은 엄마는 매일 저녁 무거운 어깨를 두드리며 딸과 손주에 대한 걱정을 삼켰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딸을 향한 애증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나 같으면 하는 생각 속에서 자신이 놓친 삶과 미래에 대한 원망도 자라났다. 딸을 통제하려는 엄마의 손길은 사실은 자신이 바라는 삶에 대한 투사였다. 그리고 그 투사는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채 또 다른 촉새가 되어 딸을 옥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오늘도 아이를 품에 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버텨냈다. 두 사람 모두 상처투성이지만 그 상처를 마주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미나가 병동에 입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도 사회복지사 한 명이 배정되었다. 도움을 주겠다는 얼굴 뒤에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미나 씨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조력자는 엄마에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엔 감시와 통제가 숨어 있었다. 엄마는 처음엔 불편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사회의 눈은 무자비했다. 누구도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엄마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나의 정신병동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회의 촘촘한 그물은 더욱 단단해졌다. 미나는 그 그물 속에서 자신이 점점 더 작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나도 엄마와 똑같이 이 체계의 일부가 되는구나. 아이를 위한 삶이라 믿었지만 그 안엔 끝없이 좁아지는 감시와 규율의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와 조력자의 대화. 조력자. 미나 씨가 입원한 뒤로 생활은 좀 안정되셨나요? 아이도 잘 돌봐주셔야 해요. 여러 절차는 저희가 다 챙길 테니까요. 엄마. 네,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죠. 근데 너무 간섭이 많아요. 우리 집을 이렇게까지 들여다봐야 하나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감시받아야 하죠? 조력자. 이건 감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미나 씨가 아픈 동안 아이가 위험하지 않게 돌봐야 하니까요. 사회가 엄마와 아이 모두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엄마. 불만 섞인 목소리로. 그렇다고는 해도 내 삶은 왜 이렇게까지 조여오나요? 내가 사람인가요? 그냥 책임자 하나 더 붙여놓은 기계인가요? 아이 때문에 내 숨 쉴 공간도 없고. 조력자. 그만큼 책임이 크니까요. 엄마로서, 보호자로서 무거운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순 없어요. 엄마. 작은 반항 섞인 한숨. 책임 말고 내가 나답게 살 방법은 없나요? 매일 감시 속에 사는 게 사람이 사는 건가요? 가끔은 이 시스템 자체가 노예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조력자. 조심스러운 태도로. 모든 규칙에는 이유가 있고 그 안에서 엄마와 아이가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엄마. 그래요, 알겠어요. 그냥 가끔은 답답해서 숨 좀 쉬게 놔줬으면 하네요. 조력자.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숨 쉴 공간도 사회가 마련해준 테두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엄마도 아이도 모두 함께 지켜지는 게 먼저니까요.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는 반항하지만 결국 그 무게에 눌려 가만히 있는다. 미나는 정신병동 창살 너머로 회색 하늘을 바라봤다. 밖은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다. 엄마는 감시자의 눈길 아래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삶도 서서히 사라져가는 중이었다. 사치는 점점 더 멀어졌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손에 닿지 않는 꿈, 부서진 희망의 조각일 뿐이었다. 누구도 그것을 다시 손에 넣지 못할 것이다. 모두가 지쳐 무릎 꿇은 세상에서 살아있음조차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곳에서 디스토피아는 침묵했고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작은 반항마저 쉽게 깔려버렸다.
그렇게 모두가 잊혀진 채로 사치는 먼 옛날 이야기로 사라졌다.